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슈퍼매치 2017 중국 갑조리그 5라운드 시작합니다. 박정상 구단 해설로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4라운드 때 찾아뵙지 못했었는데 우선 4라운드 성적 좀 소개를 해주시죠. 4라운드에 이 한국 선수들이 7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3승 4패로 조금 부진했고요. 네. 이번 시즌 전체 성적으로 확대해서 보더라도 현재까지 12승 11패 50%를 살짝 넘는 성적이거든요. 네. 예년까지 보면 이 한국의 참가 선수들이 보통 한 60%를 상회하는 성적을 기록했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번 시즌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저조하고 이제부터는 좀 힘을 내줘야겠습니다. 네, 이번 5라운드에도 역시 7명의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오늘 어떤 빅매치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화면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이동은 8단과 판팅이 9단 주장전에서 만났습니다. 출생 98년생, 96년생의 기사이고요. 2011년, 2008년에 입단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자국 랭킹을 보면 이동훈 8단은 계속해서 조금 상승세에 있고 판팅이 9단은 약간 정체가 되어 있죠. 네. 이 선수가 2013년에 이미 응시배 세계 타이틀을 획득했던 선수인데 그 당시보다도 랭킹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선수 약간 정체되어 있고 이동훈 8단은 최근 기세가 좋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상대 전적에서는 1승 1패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대국 농심 신라면배에서 만났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대국이었어요. 당시에 이제 농심배에서 판팅이 선수가 이동훈 8단을 꺾고 이제 연승을 쭉 이어가면서 결국은 이제 중국 팀이 우승하는데 1등 공신이 된 바 있는데요. 그 전에 2015년에는 이동훈 8단도 승리를 거둔 바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균형은 팽팽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네, 역시 오늘 대국도 팽팽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5라운드 한국 선수 7명이 출전하면서 정말 볼거리가 풍성한 라운드가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이동훈 8단의 바둑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팅이 9단을 상대합니다. 오늘 바둑 어떻게 흘러갈까요? 일단 두 선수의 기풍으로 보자면 이 이미지는 두 선수 모두 조금 침착한데 제가 네. 볼 때는 그래도 전투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세 싸움이 치열할 것 같고요. 저는 두 선수의 이 기풍에서 약간 흡사한 면 그리고 흡사한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초반 전략적으로 누가 더 이제 자신의 기풍에 맞는 쪽으로 잘 끌어당기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대국은 특히나 초반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역시 자신의 색깔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동훈 8단과 판팅이 9단의 대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자, 장시팀의 이동훈 선수, 산둥팀의 판팅이 선수의 대결입니다. 네, 이동훈 선수가 현재까지 2승 2패를 기록 중인데 1, 2라운드에선 승리를 거두고 3, 4라운드에선 패했습니다. 네. 사실 팀이 약간 위기예요. 왜냐하면 이번 시즌부터 이 용병 선수들은 딱 절반만 참가할 수 있도록 참가 제한이 생겼죠. 네. 그런데 이동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라운드에서 5라운드까지 계속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조금 출전 횟수에 제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팀이 최하위에 처져 있기 때문에 이동훈 8단이 좀 힘을 내줘야겠습니다. 네, 적어도 이동훈 선수가 출전할 때는 좀 순위가 높아야지 승산이 있는데요. 네. 지금 장시팀이 하락세인 게 4위, 7위, 11위. 지금 4라운드 종료 시점에서는 13위의 자리에 있습니다. 네,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계속 순위가 밑으로 내려왔죠. 네. 그래서 이동훈 8단 이번 5라운드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판팅이 구단은 이 중국의 커제 구단이 등장하기 이전까지는 중국 바둑의 희망이었죠. 네. 이 선수가 미래를 짊어질 거다라고 예측했던 중국의 전문가들이 가장 많았고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이제 세계대회 우승 이후에 오히려 약간 하락세입니다. 또 중국에는 워낙 강자들이 즐비하니까 이 선수의 랭킹은 조금 떨어져서 현재 13위라고 할지라도 이 선수를 절대 무시할 수가 없죠. 자, 판팅이 9단과 이동훈 8단 공통점이 있다면 좀 이창호 9단을 닮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렸을 때는 좀 그런 기풍이었는데요. 네. 최근에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두 선수의 기풍이 좀 전투적으로 변한 면도 있기 때문에 네. 약간씩 두 선수 모두 이미지에 비해서는 수일기 위주의 전투도 마다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이 보석이 재밌네요. 이 보석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고 제가 여러 차례 해설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알파고의 인터넷 60연승 가운데 이 포석이 아주 많습니다. 네. 이 포석은 그 알파고가 위즈잉 선수를 상대할 때도 그리고 멍타이링 선수를 상대할 때도 계속 이 포석이었어요. 자, 오늘도 역시 알파고 포석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판팅이 구단이 먼저 사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뭐 두 선수 모두 그때의 바둑을 모를 리는 없겠죠. 네. 당시 이제 알파고의 흑번일 때 이런 포석이 주로 나왔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판팅이 구단과의 바둑에서도 이 포석이었거든요. 판팅이 구단도 알파고와 두 판 정도 이제 대국을 펼쳤는데 네. 그때 이쪽 형태가 이런 식으로 나와서 당시에 알파고가 침입을 했고 판팅이 구단이 이렇게 응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쪽을 단수치고 이런 식으로 응수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요. 오변에 이미 백돌이 놓여져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훅이 세력을 차지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건가요? 지금 이쪽 우측을 보기보다는 이 한 점을 공격하겠다는 거죠. 아, 벽을 쌓고 나서 여기를 다가서서 이 한 점을 압박하기 위해 지금 덮어 씌우는 겁니다. 만약 백돌이 한 발이라도 아래쪽에 있었다면 그때는 덮어 씌우는 수가 의미가 없겠죠. 최근 이제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네. 선수들이 그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아서 뭔가 눈이 확 뜨이기도 하고 하면서 성적을 내는 선수들이 있죠. 뭐 기풍의 변화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중국의 저우르이안 구단이라던가 한국의 윤준상 구단 같은 경우에 인공지능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선수들로 꼽히고요. 이동훈 팔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인공지능의 등장 이후에 인공지능의 수법을 사용 안 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네. 물론 오늘처럼 알파고 포석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모두 상대가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고요. 그렇죠. 이동훈 팔단이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색깔을 변화시킨다거나 하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네. 이동훈 팔단 하면 또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냉정함의 일품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기풍을 고수하는 면에서도 그런 이 선수의 성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상규의 흙이 눈목자로 이렇게 지켜놔져 있잖아요. 근데 백이 한 칸을 띄어서 지켰습니다. 지금은 간격이 좀 좁으니까 한 칸을 띄어서 후수를 잡기보다는 한번 밀어서 선수를 뽑으려고 하는 건 어떨까요? 이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이수로 이쪽을 미는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알파고의 인터넷 대국에서는 상대 대국자들이 다 이곳을 밀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밀어도 어차피 흙이 늘어주진 않습니다. 백이 여기를 미는 이유는 이 상황에서 막히면 조금 아프기 때문에 네. 이 백돌이 없는 상황이죠. 하나만 밀어두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을 지킬 때 하나 밀어둔 수 교환으로 인해서 여기를 막혀도 흙이 어차피 지금 좁게 있기 때문에 네. 뭐 크게 아프지 않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흙도 어차피 밀었을 때에도 여기를 다가서고 실전처럼 응수를 합니다. 그러면은 실전처럼 한 칸보다는 미뤄져 있는 게 좀 낫지 않나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흙이 여기를 늘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못하죠. 네. 그러니까 흙이 두면 못하고 백이 젖힐 때에는 낫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전투가 시작이 되다 보면 여기를 누가 먼저 올지 모르죠. 아, 그래서 일장일단은 있는데 이동훈 팔단이 여기를 한 칸 띈 수는 그래도 미는 수가 더 많이 사용되긴 하고 좀 침착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역시 이동훈 팔단 침착하네요. 자, 여기서 중앙으로 한 칸을 딱 씌우면서 상대방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이 형태에서는 정석대로 마무리하는 변화도 본 것 같은데요. 정석이 너무 많죠. 네. 시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아주 예전에 약 10년 전, 10년도 더 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이런 형태가 처음 나왔거든요. 그때 제가 기억하는 것이 맞다면 이제 이세돌 구단의 바둑이었는데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흘러갔었어요. 이것이 지금 나오는 이 형태의 초창기 모델입니다. 네. 그때 이쪽을 먼저 밀고 이쪽을 밀고 아마 송태곤 구단과 이세돌 구단의 바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이쪽을 끊어가는 이런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 이후에 여기를 달리고 이쪽을 다가서면
이렇게 내려서는 수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진행이 흙이 좀 탐탁치 않다라고 알려졌어요. 기존에 두었던 입구자와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여기를 두고 밀었을 때에는 이 부근에 좀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끊어지는 것이 앞서 살펴봤을 때도 있었죠. 약간 엷어 보이네요. 네. 그런데 이렇게 되고 만약 흙이 귀를 받는다면 귀 쪽으로만 보면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네. 백이 여기를 덮어 씌울 때에도 혹은 백이 옆에서 다가설 때에도 백돌이 이곳에 있어야 이 한 점에 압박이 되죠. 훨씬 아무래도 자세가 낮습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 순환우기를 해봐도 그렇게 두는 순간 흙이 삼삼을 들어가고 막을 때 이렇게 다가선 것이기 때문에 백이 불만이 없죠. 그래서 이쪽을 달리고 덮어 씌움 당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해서 그 네. 이후에 몇 년간이나 이렇게 한 칸 뛰는 변화가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아, 한 칸 뛰었을 때 이제 초창기에는 여기를 붙이는 수도 많이 쓰였는데요. 네. 이 붙이는 수가 날짜 덮어 씌움을 당해서 이 전투가 백이 좀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죠. 뭐 몇 차례 등장한 적은 있습니다만 흙이 둘만하다고 해서 이 변화도 사라졌고 그래서 최근에 나오던 변화는 이곳을 한 칸 띄고 날일자로 받으면 이렇게 날일자로 달리고 두 칸 벌리는 데까지 딱 여기까지가 네. 약 6개월 전까지 대부분 두고 있던 변화입니다. 아, 그런데 이제 그것을 깬 것도 알파고인데요. 앞서 이 포석이 많이 등장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네. 당시에는 이쪽이 밀어져 있는 변화가 많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바둑들을 보면 흙이 여기를 달리고 백이 덮어 씌울 때 이제 이렇게 높게 가는 수가 등장합니다. 당시 실전을 보면 여기를 두고 치받고 이렇게 둘 때 뭐 이런 식으로 응수를 하죠. 그래서 이 높게 두는 수가 네. 프로들에게 호평을 받았고 그 이후에 다시 달리는 수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도 달리는 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지금 앞서 보여드린 변화가 뭐 어떤 변화라도 크게 뒤처지는 변화는 아닙니다. 네. 다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유행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 아무튼 최근에는 달리고 덮어 씌울 때 4선으로 다가서는 수가 네. 최근 6개월간 굉장히 많이 애용되고 있는 포석입니다. 네. 달리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네, 역시 덮어 씌웠죠. 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백이 중앙을 차지하는 흐름인데 이게 지금 백의 최근 또 유행하는 선택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한 칸 씌운 걸로 귀를 차지한 거는 최근 흐름이 아닌 건가요? 이수로 이쪽을요. 아, 아니요. 한 칸 애초에 한 칸으로 이제 중앙을 씌웠잖아요. 이수로요? 네. 이수로 받는 수도 뭐 없진 않습니다만 최근에는 이수가 더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선으로 다가왔네요. 네, 유행하는 변화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식의 변화도 있어요. 이수는 당시에 몇 차례나 두어졌지만 별로 백이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후에 나온 것이 먼저 이쪽을 치받는 수와 이렇게 네. 내려서는 수 두 가지가 있어요. 아, 먼저 치받는 수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먼저 치받고 이쪽을 치받으면 네. 이제 차이가 앞서 좌측을 먼저 치받고 이렇게 치받았을 때 이 한 점이 가벼워졌잖아요. 네. 그런데 이 교환이 없다면 이 호구 치는 자세가 좋단 말이죠. 이 교환이 없으니까 이런 데 붙여서 압박을 가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쪽을 치받으면 이제 올라서야 되고 그때 좌측으로 치받는 것이 물론 이제 흙은 여기가 아니라 이쪽으로 늘겠지만 어차피 붙이는 수가 좋아서 더 이득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를 치받으면 흙도 이쪽으로 올라서진 않고 그대로 3-3을 들어갑니다. 아, 그래서 이 교환이 없을 때에는 백이 막는 자세가 좋았지만 네. 지금은 교환이 있음으로 해서 백이 여기 어딘가 두는 것이 크게 두렵진 않으니까 흙이 3-3을 들어가서 변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수도 한때 등장을 하다가 최근에는 잘 볼 수 없는 것 같고요. 네. 백이 이제 반발한다면 이 수가 많이 사용이 되죠. 이렇게 두는 수의 의미는 이쪽을 붙이는 것과 뭐 이쪽으로 다가서는 것을 맛보기로 하면서 당장 흙이 이쪽을 끊어올 수 없다면 충분히 싸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래로 내려서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이 변화가 나왔을 때에는 뭐 여러 가지 수법이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붙이고 뒤로 밀고 나서 네. 이쪽을 벌리는 이런 진행을 몇 차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기사들의 평가는 백이 나쁘지 않다는 거였어요. 네. 이렇게 교환을 해놓고 손을 빼더라도 백이 귀를 차지하면 흑에게 조금 압박이 되지 않을까요? 흑의 사활이 아직까지는 완생은 아니기 때문에 좀 네. 당할 여지가 있죠. 아예 싸우자는 뜻인가요? 이 수는 처음 봅니다. 처음 등장하는 수군요. 연구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흑도 끊어가는 모양은 그렇게 좋지는 않죠. 너무 억지로 끊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이 흑의 말모 형태는 이쪽의 백돌과 이쪽에 백돌이 있을 때는 그렇게 좋은 자세는 아닙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티니 구단이 지금 끊어감으로 해서 귀 쪽의 백돌을 괴롭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주변의 모양을 정돈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쪽을 흑이 모양을 잡는 데 있어서는 항상 이 단수가 선수라고 봐야 하니까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쪽으로 두기에는 또 여기 들여다봐서 이렇게 넘는 수가 백의 안형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 양쪽을 모두 신경 쓰면서 둔 수가 이 행마죠. 백도 안형을 만들고요. 네, 백도 안에서 뭐 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흑이 이 백도를 끝까지 잡으러 가려면 이렇게 치받고 반대쪽에서 근거를 압박을 해야 하는데 당장 여기를 치중 가는 순간에 지금 흑이 여기 나와서 2점 잡히는 게 있으니까 막을 수밖에 없죠. 그때 이쪽을 붙여서 넘어간다면 이 수상전은 한눈에 봐도 흑이 좀 위기 같아 보여요. 서로 안정을 취하고 일단락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수도 모양이 급소입니다. 이쪽으로 흑이 이제 잡으러 가려는 시도를 한다면 뭐 붙이는 수나 혹은 이쪽으로 젖히는 수가 될 텐데 이 형태를 보시면요. 백이 이렇게 찝어가는 순간에 흑이 대책이 없죠. 모양이 무너지네요. 단수를 치자니 위쪽에서 단수를 쳐서 네. 있는 것은 그대로 환격에 걸립니다. 이 한 점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요. 찝을 때 여기를 이으면 호구치고 뭐 여기 단수도 선수고 쉽게 안형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네. 백이 여기를 두는 순간에 탄력이 풍부해졌습니다. 솔직하게 살아두려는 뜻인 건가요? 네, 그런 것 같네요. 보통 저런 수는 대학수 교환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처럼 좌측에 흑이 사활이 걸려 있을 때에는 어쩔 수 없는 교환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끊어가는 것은 좀 무리가 될까요? 여기서 끊어가는 것은 그냥 단수 치고 여기를 이었을 때 네. 지금 이쪽이 장문이죠. 네.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여기를 갖다 붙이는 맥점이 통렬해 보이죠. 붙이고 지금 여기 끊어서 2점 잡는 것을 본다면 네. 이쪽을 치받아도 반대쪽을 젖혀서 흑돌이 다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흑도 저 교환을 안 할 수가 없고 백은 중앙 쪽이 점점 두터워지네요. 네.
중앙이 더 두터워지니까 하변이 좀 신경이 쓰이는데요. 보강을 좀 해야겠죠? 뭐 아직까지는 서로 팽팽한 진행으로 보입니다만 이동훈 8단이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판팅이 구단이 좀 새로운 시도를 했는데 중앙 쪽이 저렇게 두터워서 이동훈 8단 충분히 싸울 수 있어요. 자, 판팅이 구단이 새로운 형태를 끌고 나왔는데 기존에 두었던 수와 비교해 보면 어떤가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 이쪽의 형태가 훨씬 안정적입니다. 네. 앞서 이쪽을 붙여 끌고 하변으로 그냥 벌리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여기를 붙였을 때 그때는 이쪽이 좀 많이 당할 것 같은 형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뭐 크게 당할 것이 없죠. 그 부분은 조금 안정적이고요. 대신에 백이 지금 이런 곳에 돌들이 오면서 꽤나 두터워졌습니다. 네. 흙이 이렇게 끊어간 것도 결과적으로는 뭐 그렇게 썩 좋은 자세는 아니고요. 네. 귀를 많이 괴롭히진 못했기 때문이죠. 또 그쪽으로는 약간 손해가 되기 때문에 애초에 프로 실전에서 등장했던 형태와 이 형태를 비교해 보면 그냥 엇비슷한 정도로 느껴집니다. 아. 자, 묘한 자리를 또 두었는데요. 무슨 수가 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응수타진의 성격이 강할 것 같아요. 여기서 흙이 이쪽 부분을 이제 지키긴 지켜야죠. 여기 끊는 수가 선수고 뭐 예를 들어서 백이 이런 데를 찝어간다면 끊는 수가 있으니까 흙이 뭐 이런 식으로 받지는 못한다는 뜻이 됩니다. 모양을 넓히면 여기를 찝고 이을 때 이렇게 끊어서 잡히게 되고요. 흙이 이쪽을 보강한다고 네. 이렇게 받는다면 그때는 여기 붙이는 수가 좀 신경이 쓰이죠. 아. 붙이고 끊고 먼저 끊는 수가 좀 나을 수 있겠네요. 이쪽을 끊고 뭐 이런 식으로 괴롭힌다면 나중에 이 부분은 좀 찜찜함이 있습니다. 이 수 자체가 모양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그리고 네. 최소한 백은 손해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좌상 쪽에 있는 흑돌과 좌변에 있는 흑돌이 차단이 되어 있어서 지금 좌상의 흑돌이 아직 완승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아까 보여주신 변화도대로 입구자로 둬서 그냥 끊어질 때 2점을 줘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백은 이제 그 선택도 있고 네. 백이 그냥 막아도 사실 흙이 손 뺄 수는 없습니다. 아. 여기를 두는 순간에 네. 그 급소 일격으로 전체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어차피 받는다면 이 교환이 악수일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네. 백이 2점 잡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냥 막아서 어차피 차단할 수도 있고 그런 걸 굳이 흙이 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동훈 8단이 여기를 치중한 의미는 네. 어차피 제가 볼 때는 흙이 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실전에도 물론 이 선택이었고요. 이 교환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하변 쪽 싸움이 벌어지다 보면 이런 자리가 뭐 확실한 선수냐 아니냐 아니면 뭐 흙이 이런 데 왔을 때 과연 귀의 사월이 어떻게 되느냐 뭐 그런 식의 상황이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때 이 치중 미리 간원 교환이 도움이 됩니다. 지금은 여기를 백기 두는 순간에 찝는 수가 조금 생겼죠. 그래서 찝고 받을 때 이렇게 끊고 끊어서 선수라면 훨씬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 그 모든 것을 이쪽이 결정되기 전에 미리 물어봐서 네. 흙으로 하여금 빠르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고급 응수타진이었죠. 굉장히 디테일하네요. 지금 저 자리는 뭐 놓칠 수 없는 요점입니다. 반대로 흙이 한 칸 뛰는 수가 굉장히 크고 여차하면 흙도 이제 여기 뛰어드는 것까지 노릴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와서는 좌측이 거의 다 정리가 된 마당에 이 수가 실리로 가장 큰 자리입니다. 바로 압박해 들어옵니다. 숙제를 미리 해야겠네요. 네. 판팅은 어떻게 보면 약간 애매할 때 지금 네. 물어봤죠. 저수는 당장 선수가 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그 교환을 하기에는
백이 찝고 여기를 끊는 타이밍에 흑이 먼저 공격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먼저 압박하는 것도 뭐 일리가 있네요. 살아두기 전에 먼저 단수를 교환을 해놔서 흙 모양을 무겁게 만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교환 없이 그냥 살았다면 나중에 단수 칠 때 이 한 점은 두 집에 불과하니까 흑이 받아주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살기 전에 미리 이 교환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살겠다는 거죠. 그때는 이 돌이 무거워졌으니까 나중에 여기를 찝어서 모양을 무너뜨리든 혹은 이런 식으로 할 때 이 교환은 분명 백이 득이죠. 지금은 흑도 저곳을 당장 교환시키진 않을 겁니다. 백이 따내는 수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지금은. 네, 중앙을 중시하는 수법인데 사실 저수는 좀 떠올리기 어려운 발상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여기 한 칸 뛰는 수가 좋기 때문에 여기 눈목자를 간다는 뜻에서는 네. 뭐 충분히 떠올릴 수 있는데 보통 저런 수는 이제 좀 더 백의 우변 폭이 넓을 때 예를 든다면 이런 곳이 백 모양이어서 네. 뭐 이런 식으로 될 때 이쪽을 삭감하면서 많이 사용되는 수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의 모양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가는 발상이 잘 떠오르진 않습니다. 아.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전에 뒀다는 것은 지금 하변이 약간 신경이 쓰였다는 뜻인 걸까요? 하변의 침입도 좀 억제시키면서 네. 백이 여기를 이제 받아준다면 다음에 백이 한 칸 뛰는 자리를 없앴다는 의미가 있죠. 네. 이 교환으로 인해서 백이 우변 폭을 또 중앙 쪽을 넓힐 때 좀 제약이 생깁니다. 하변에 흑이 한 수 갈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백도 이런 교환을 아낌없이 하네요. 이제는 침입이 불가능하다는 뜻인 건가요? 뭐 어느 정도 흑도 모양이 단단해졌기 때문에 아낄 이유는 없죠. 네. 그리고 저 교환이 있음으로 해서 흑은 더더욱 이제 여기를 잇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정말 두기 싫네요. 이으면 모양이 그대로 무너지기 때문에 네. 정말 여기를 이음으로 해서 중앙 쪽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없을 때 그때는 이어서는 안 되죠. 지금 이쪽을 받지 않고 귀로 받았어요. 사실 이런 자리는 좀 받기 싫긴 합니다. 흑돌이 여기에 있다면 이제 받고 싶지만 지금은 백이 여기 벌릴 여지가 있으니까 당장 흑이 뭔가 돌파해서 큰 이득을 얻긴 어렵고 그렇다면 실리로 더 득을 보자고 지금 파고 들었죠. 붙이고 끼우는 수, 뭐 두 선수 모두 예측이 됐던 수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 끼운 수로 이쪽을 젖혔다면 네. 흑도 여기를 끊어서 응수를 물어보게 되고요. 한 점을 잡게 된다면 이곳 단수를 당하는 순간 이미 흑이 꽤나 득을 봤죠. 아. 모양이 깔끔하게 여기가 정리가 되니까요. 네. 네, 그래서 웬만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방금 전처럼 뒤로 젖히는 수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 지금 백돌이 있기 때문에 네. 백은 그렇게 눌리면서 두고 싶진 않은 자리입니다. 반대로 끊었다면 나가서 후속 수단이 없었죠. 이것은 뭐 흑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서로 간에 예상이 됐던 수순들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 서로 차단이 될 것 같은데요. 흑도 네, 있고요. 호구 치는 수가 재밌죠. 그냥 있질 않고 호구를 쳐서 그냥 이었다면 백은 여기를 받아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네. 뭐 반대쪽을 밀고 나가거나 했겠죠. 그런데 호구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선을 두었을 때 훨씬 통렬하지 않습니까? 아, 흑돌이 한 칸 좌측에 있다면 백은 여기를 치받고 또 손 뺄 수 있지만 네. 지금의 형태는 백이 치받았을 때
흑돌이 양옥으로 있음으로 해서 이 한 점을 다시 한번 보강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쪽을 받게 만들 때 네. 그때 이제 호구 치는 수를 많이 사용하죠. 백도 단수를 쳐 놓으면은 선수를 뽑을 수 있는데요. 악수인가요? 이거 너무 악수라서 둘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가만히 튼튼하게 늘어 두었고요. 자, 흙이 다가왔습니다. 보통 이 호구가 좋은 자세일 경우에는 여기 들여다보는 수가 별것이 없을 때 그때 호구가 좋은 자세죠. 지금이 딱 그렇습니다. 이 백돌이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들여다보는 수는 모양이 좋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 옆에 있었으면 좀 들여다볼 맛이 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계속해서 흙 모양을 누르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도 이제 하변 침입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네. 백돌이 어느 정도 단단해지고 3, 3에도 돌이 오긴 했지만 흙이 이곳이 이렇게 탄탄하게 모양을 잡고 있어서는 그 다음 후속 수단이 없어요. 그렇다면 위에서 저렇게 누르는 것이 나쁠 이유가 없습니다. 자, 우변에서 첫 번째 접전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훈 8단과 판팅이 9단의 대결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2017) 중국 갑조리그 5라운드입니다. 장시의 이동훈, 산동의 판팅이 선수의 대결. 자, 이동훈 선수가 마지막 작점 하변에 어깨를 짚은 자리고요. 밑으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 향했네요. 네. 만약 아래쪽을 밀었다면 네. 이동훈 선수가 이쪽을 늘고 받을 때 다음에 이제 여기 눌러가는 것도 기분이 좋죠. 이런 벽을 바탕으로 해서 한 칸 뛰어 나왔을 때 이 교환이 이제 흙에게는 좀 압박이 되는 겁니다. 교환이 없을 때에는 이쪽에 있는 흑돌과 아래쪽에 있는 흑돌을 연결시키는 것이 뭐 크게 어렵지 않았지만 뭐 이후에도 이 돌이 잡힐 돌은 아닙니다. 그래도 싸우는 데 있어서는 엄청나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싫었던 판팅이 구단이 우측 흑돌에 좀 힘을 실어주고자 이쪽을 밀어 올리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동훈 선수의 선택도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서로 상대 의도에 반발하면서 흐름이 뒤바뀌고 있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변에 어깨를 짚을 때만 하더라도 이동훈 선수의 목표는 우변의 흑돌이었던 것 같은데요. 판팅 선수가 위쪽으로 밀어가니까 이제는 오히려 하변 쪽의 흑돌을 노리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흙이 아래쪽을 밀었는데 여기를 끊었다면 그건 되게 작전이 이상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여기를 늘고 중앙에 뭐 큰 집을 내고자 하는 작전이 애초에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되게 이상하죠. 이 한 점이 오히려 행마하기가 더욱 거북해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쪽을 밀어 올려서 오히려 흙이 하변 쪽을 중시하지 않았으니까 이쪽으로 째 들어가는 것을 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전에 하나 교환을 시켜두는 거죠. 자, 흙이 웅수를 비틀었기 때문에 이제 전장은 하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훈 8단이 하변 쪽으로 계속해서 백도를 침입시킨다면 좌측에 있는 흑돌도 아직은 못 살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쪽 돌파가 시원하게 되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차단을 해갔고요. 이렇게 차단해 갔을 때에는 끊어둔 교환이 이득이죠. 뭐 예를 든다면 흙이 다음에 이렇게 행마하고 나서 원래는 한 수로 여기를 꽉 이으면 다 연결이 될 자리가 지금은 끊어둔 교환으로 인해서 축으로 잡자니 아래쪽 돌파에 나오는 것이 싫고 이렇게 늘면 여전히 움직이면서 흑돌 양분하는 게 있으니까 네. 그래서 미리 이 교환을 시켜둔 겁니다.
가만히 늘어두면서 이제 탈출을 시켰고 백도 다음엔 이제 덮어 씌우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탈출해야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하변을 돌파하는 것이 백의 제1 목적입니다. 자, 흙이 양분이 됐는데요. 서로 계속 모양을 잡아갑니다. 젖을 두니까 백도 다시 약점이 노출이 되죠. 여기를 찌르면 이렇게 밀어가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백은 이렇게 받고 싶은 자리인데 네. 여기를 끊어서 당장 끊어가는 것이 백의 입장에서 신경이 많이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다시 한번 지켜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지킨 다음에 이제 모양으로는 이곳 아니면 이곳, 네. 두 곳 정도가 떠오릅니다. 네, 입구자로 지켰고요. 저수가 이 교환이 되어 있다고 보면 급소죠. 네, 딱 호구 자리네요. 지금의 흐름은 하변 쪽에 이동훈 팔단이 이 흙의 모양을 깼다고 해도 집으로는 대단할 것이 없습니다. 원래 이쪽 날일자가 있었던 자리이고 해서 네. 집으로 크게 득본 것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 두터움을 바탕으로 또 중앙 쪽의 백의 두터움을 바탕으로 네. 이쪽의 흑돌이나 또는 이 한 점을 움직이면서 우측의 흑돌에 좀 타격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판팅위 구단도 우변에 붙였을 때는 이 변화를 예상을 했을 것 같은데요. 이 싸움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여기를 붙였을 때 어깨 짚고 반발하는 싸움까지 봤을 것 같진 않은데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전투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네. 이 수도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약간 제자리 걸음 같기도 하고요. 지금 약간 맛보기 노리는 느낌인데요. 지금 이쪽 두는 것과 네. 여기를 움직였을 때의 싸움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를 움직이고 나서 재차 이쪽을 덮어 씌웠을 때 그때는 이런 식으로 단단하게 있다면 좀 도움이 되겠죠. 힘을 비축하는 수군요. 뭐 이런 식으로 둔다면 다음에 이쪽 젖히는 것도 선수이고 중앙 쪽에 얼추 틀어 막히는 자세가 나옵니다. 네. 지금 두 번째 미는 것은 후수이기 때문에 백이 둔다면 하나 밀고 이렇게 한 칸 뛰는 걸 봐야겠네요. 어쨌든 지금은 뭐 이렇게 안전하게 받으면 네. 그냥 이렇게 맞겠다는 것은 아니고 이 한 점을 움직이겠다는 것을 선전포고를 했기 때문에 네. 판티니 구단도 지금 쉽게 받아주질 않은 겁니다. 최대한 백이 이 한 점을 움직일 때 중앙 쪽 운신의 폭이 좀 좁아지도록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자, 젖혔고요. 만약 여기서 이렇게 찝어서 받는다면 네. 부분적으로는 이제 흙의 모양이 완전히 구겨졌지만 여기 약점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백이 후수가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여기를 잇게 되고 이렇게 잡게 될 가능성이 있죠. 네. 이 정도 흐름이어도 제 생각에는 백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일단 이곳을 움직이진 못했지만 네. 이곳에서는 생각보단 좋은 자세를 만들었으니까 그런 쪽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변만 놓고 보면은 실리로 꽤 손해를 본 것 같은데요. 이제 우변이 깨진 것과 하변이 깨진 것이 비슷하다고 보면 그 외에 이제 발전성을 봐야 하는데 이쪽은 아직까지는 침입을 노릴 수가 있으니까 뭐 크게 걱정되진 않습니다. 네. 판티니 구단이 이렇게까지 호구치진 못하겠죠. 이것은 단수치고 여기를 이었을 때 이제 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흙은 좌측으로 연결을 해야 되고 이으면 또 이렇게 이어야 됩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백이 중앙을 받아둔다면 여전히 이쪽을 노리면서
이 흙의 근거도 사라졌기 때문에 네. 백이 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흐름은 이동훈 8단이 조금이나마 우세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두 선수는 기풍에 있어서 약간 흡사면이 있기 때문에 초반에 어느 누가 이제 자신의 쪽으로 흐름을 가져오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런 면에서는 오늘 출발이 성공적입니다. 이동훈 8단 올 시즌 2승 2패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자, 3라운드, 4라운드 연속해서 주장전에 등판을 했고요. 자, 현재 4라운드까지 한 판은 속기전, 세 판은 주장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3라운드와 4라운드에서 2연패를 당할 때 그 상대 대국자들이 대단했죠. 네. 이제 스웨이 선수와 커제 선수를 만나서 패했는데 물론 아쉽긴 합니다만 충분히 질 수 있는 상대이고 또 이동훈 8단 하면 워낙 이 냉정함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그 앞선 2연패가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팀 성적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아픈데요. 3라운드 때는 팀원 모두 패했어요. 0대4 스코어가 나왔고 지난 4라운드에서도 1대3 스코어가 나왔습니다. 팀 입장에서 보면 0대4보다 1대3이 오히려 더 아쉬울 수도 있어요. 네. 이거 제가 이제 11년 전에 중국 갑조리그를 뛸 때 팀에서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했던 이야기였는데요. 네. 그 제가 이겨도 팀이 지는 그런 스코어라면 이제 그게 0대4죠. 네. 제가 이겨도 1대3이 되니까요. 그래서 한국 용병 선수가 이기면서 1대3이 되는 스코어라면 차라리 이기지 않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용병 선수의 대국료가 크기 네, 때문인가요? 그렇죠. 이제 팀의 네. 재정에 따라서 약간 이제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네. 이제 용병 선수의 대국료가 크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1대3으로 지나 0대4로 지나 어차피 승점 1점도 못 가져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나중에 뭐 전체 동률이 됐을 때 이제 승국을 따졌을 때 그때는 조금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당장 이제 눈앞에 보이는 걸로는 차라리 0대4 패배가 더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지난 4라운드는 조금 컸어요. 주장전이었기 때문에 이동훈 선수가 승리를 거뒀다면은 이제 더 많은 승점을 가져갈 수가 있었었는데요. 그렇죠. 이제 2승 2패 동률이 되었을 때에는 주장전 승리팀이 2점을 가져가고 주장전 패배팀이 1점을 가져갑니다. 네. 그럼 이제 이동훈 선수가 짐으로 해서 1대3이 됐고 이겼다면 2대2의 주장승이었으니까 그 한 판의 대국으로 승점 2점을 날린 거죠. 자, 이번 5라운드 역시 주장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역시 치받아서 처리를 했고요. 네, 뭐 예정된 수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단수 치고 있고 흙이 우측에 있는 101점을 제압하는 것까지 네. 필연의 진행입니다. 단지 여기서 이제 이 한 점을 장문으로 제압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두 잔이 여기 당하는 게 조금 아프게 느껴지고 날일자로 지키자니 이제 중앙 쪽으로는 한 발이라도 더 진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만 여기 밀리는 것이 선수가 되면서 여기를 뛰어들었을 때 조금 더 통렬한 느낌이 있습니다. 네. 정말 이 전투를 좋아하면요. 여기서 101점을 움직여서 흙을 공격할 수도 있을까요? 바둑이 불리하다면 특히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할 것 같은데 지금 네. 흐름이 나쁘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를 미는 발상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는 것 자체가 조금 악수가 될 수도 있겠죠? 이때는 네. 이 백돌과 아래쪽에 있는 백돌을 연결시키면서 봉쇄를 해야 여기를 밀어갔던 의미가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지금 밀고 여기를 또 미는 건 후수란 말이죠. 이것은 젖혀도 끊어서 우변에 아무런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만 밀고 나서 그 다음에 봉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씌우는 것은 나와 끊었을 때
모양이 워낙 안 좋으니까 이것은 양쪽의 약점을 전부 커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예를 든다면 나가도 지금 이쪽을 쭉 나가는 순간에 늦출 수가 없잖아요. 네. 늦추면 그대로 하변이 끊어지죠. 그렇다고 막으면 이쪽을 쭉쭉 밀어서 이번엔 이 축과 이쪽 젖히는 것이 맛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하변의 모양이 이렇게 좀 약점이 있는 상황에서 이곳을 움직이기에는 백도 신경 쓰이는 곳이 많습니다. 약간 네. 무리스러워 보이네요. 그리고 제가 이 흐름이 백이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처리가 된다고 봤을 때 우변 쪽에서 흑이 돌파하면서 얻은 이익과 하변 쪽을 백이 돌파하면서 얻은 이익은 집으로는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런데 그 이후에 모양을 잡는 데 있어서는 백이 이렇게 두들겨 막으면서 좋은 모양으로 잡은 것이 이쪽에 한 점을 제압하고 있는 흑의 자세보다는 더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흐름이 백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역시 두텁게 연결을 해 두었고요. 자, 앞서서 흑이 날일자로 지켰을 때는 침입 수단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장문으로 지켰을 때는 그럼 침입을 노릴 수 없는 건가요? 아, 노릴 수는 있죠. 노릴 수 있는데 차이가 네. 여기를 밀었을 때 이 수가 선수가 되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침입했을 때 백이 여기를 붙이느냐 여기를 붙이느냐를 노릴 수 있었던 상황에서 네. 이 백돌이 없다면 흑이 이쪽을 받았을 때 이 한 점을 어떻게 하기가 좀 불편하다는 거죠. 약간 불편해질 뿐 맛은 여전히 노릴 수 있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지금도 뭐 침입은 노릴 수는 있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여기를 갔다면 이곳이 좀 더 급한 자리가 됐겠지만 네. 이렇게 간다면 흑이 한 번 더 지켰을 때는 아무래도 흑돌이 이렇게 있는 편이 낫기 때문에 가치는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네. 네, 단단하게 지켰고요. 자, 여기서 바로 침입을 해서 맛을 노릴지 아니면 다른 곳을 향할지 궁금한데요. 여기를 침입한다면 네. 이제는 흑도 거의 귀 쪽으로 받을 것 같아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곳을 두었을 때 활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곳이나 이곳으로 받게 되고요. 그럼 이제 백은 타개하는 데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쪽 붙이는 수 아니면 이쪽 붙이는 수 네. 두 개 됩니다. 만약 여기를 붙인다면 이제 대략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당장은 뭐 모양을 잡을 수는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타개가 수월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직은 좀 백이 엷은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네. 이 당장- 정도면 타개가 잘 된 거 아닌 건가요? 아니요, 그렇게 잘 됐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제 네. 흑은 다 단단하게 형태를 구축하고 있고 백만 시달릴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 이 형태에서 이제 흑이 한 번 더 뒀을 때 다 집이라면 모르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저는 이 정도면 타개가 잘 된 건 줄 알았어요. 아, 그렇군요. 좌상 쪽부터 시작을 합니다. 끼워서 이으려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지금은 뭐 굉장히 큰 자리입니다. 이렇게 되고 뭐 이런 식의 처리라면 백이 선수로 꽤나 네. 큰 집을 얻었기 때문에 일단 집으로 좀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때는 이제 침입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침입이나 아니면 이 한 점을 잇거나 네.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이 끼워 있는 수 때문에 흑이 미리 붙이는 교환을 하는 것을 봤는데요. 귀에 3-3이요? 네. 네. 미리 해놨다면 지금 끼우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이쪽을 붙일 수 있다면 붙이는 교환이 악수는 아닙니다. 네. 그런데 오늘 바둑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붙일 시간이 없었고요. 왜냐하면 붙일 때 백이 받아준다면 선수지만 네. 백이 끼어서 반발한다면 그때는 후수거든요. 아, 백도 받아준다는 보장이 없었네요. 이렇게 하고 뒤로 는다면 네. 흑이 여기까지는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이 수는 다른 급한 곳이 없을 때는 붙이는 수 자체가 이제 좋은 자리가 되겠지만 네. 다른 급한 자리가 있을 때는 그 귀를 붙일 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아, 지금도 반발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 수는 정말 실전적인 선택인데 네. 아주 특수한 경우에 나오는 수고요. 실전에서 등장하는 것은 거의 본 적은 없습니다. 깜짝 놀라게 하는 발상이 나왔네요. 네. 지금 뭐 백은 당연히 이제 반발을 하겠죠. 이 중앙의 흙 5점이 너무 얇지 않을까요? 방금 전에 네. 이쪽 뒤로 맞고 나서 한 점을 백에게 내주는 것과 비교를 해본다면 네. 지금 귀를 흙이 파고드는 순간 실리로만 보면 한 20집 정도 이곳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중앙 쪽의 두터움이 20집이나 차이가 있느냐, 이것이 판팅의 구단의 생각인데요.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저수가 사용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실전에서 저 형태가 나오는 것은 본 적은 없습니다. 뭐랄까요? 용기가 좀 필요한 수라고 해야 될까요? 자, 실리를 차지를 했고요. 여기서 아예 두텁게 흙 한 점을 따내놓는 것은 어떤가요? 약간 느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여기를 두는 수가 네. 자체로 이제 흑도를 살리는 데에도 좋은 자리이지만 우측의 모양을 잡는 데에도 좋은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석이조의 자리를 상대에게 내주는 것보다는 지금은 좀 더 날렵하게 두고 싶습니다. 안 그러면 흙이 있고 이 손을 젖힐 때 좀 아픈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이 형태가 주변에 백돌이 강하죠. 네. 여기도 선수고 지금 여기도 아. 단수이기 때문에 이쪽이 느는 게 선수고 호구도 항상 선수입니다. 아. 그렇게 본다면 이 한 점이 그렇게 가치가 크지가 않아요. 네. 네, 선수 교환을 다 해놓네요. 네. 백이 한 점을 따내서 두텁게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흑에게는 전혀 영향이 없는 건가요? 이수로 그냥 따냈다면요. 네. 그냥 따냈다면 나중에 이쪽을 압박을 가서 뭐 2단 젖히는 것 정도는 노릴 수가 있는데 일단 늘어진 패고 주변이 정말 강해야 되고요. 아, 좀 현실적으로는 거의 아무런 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백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좀 불가능하다고 봐야겠네요. 그럴 거라면 이제 이런 교환이 악수가 아니고 이런 교환이 악수가 아니라면 한 점을 따내는 수가 좀 느리다는 거죠. 네. 지금은 여기까지만 해두고 손을 빼도 흙이 여기를 잇고 나서 그 다음에 이쪽까지 끊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것은 백이 밀었을 때 그러고 나서 이쪽을 잇는다면 네. 이곳을 제압하는 것과 귀를 잡으러 가는 것이 맛보기가 되어서 흙이 무리죠. 네, 지금 귀를 차지함으로 해서 뭐 실리로는 흙이 확실히 좀 앞서 나가는 느낌이 있고 대신에 이 중앙 쪽 두터움, 발전성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네. 이 바둑은 뭐 누가 봐도 중앙 쪽 모양이 승부처입니다. 아, 이제는 미는 것도 아니라 나를 자로요. 그만큼 두텁다는 거죠. 네, 그만큼 두텁고 그만큼 중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원래는 이런 보통은- 행마가 네.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미는 수가 항상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가는 수가 네. 그렇게 눈에 확 썩 들어오진 않는데 지금은 그만큼 이쪽이 워낙 두터우니까 밀어 올리는 것조차도 모양이 작다고 보는 겁니다. 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기 호구 친 수가 항상 백은 선수잖아요. 네. 젖히면 너무 크게 귀가 잡히니까
늘 이 교환이 되어 있다고 본다면 네. 여차하면 여기를 밀 때 뭐 뚫려주고 나서 이 흑도를 공격할 수도 있어요. 아, 이런 식으로 둬도 뚫리는 게 별로 아프지가 않네요. 네, 이쪽이 두텁다면 크게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네. 과연 이 흑 5점을 살릴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데요. 그렇죠. 지금 중앙 쪽으로 행마를 한다고 해도 네. 계속 추격을 한다면 결국은 아래쪽에 백의 벽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흑도 이렇게까지 살리진 않을 테고요. 이제 살리는 신용을 한다고 해도 뭐 이런 정도로 가서 네. 좌측을 백이 잡으면 우측을 흑이 얻는 이런 작전으로 가는 편이 흑은 훨씬 현명합니다. 최대한 작게 버리는 수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은 이 수 말고는 저는 아예 떠오르질 않네요. 네. 만약에 흑이 그렇게 둔다면 이동훈 선수도 만족을 하고 5점을 잡을까요? 아니면 좀 더 괴롭힐까요? 더 괴롭힐 것 같습니다. 아, 이 정도로 둘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그만큼 이제 중앙 쪽에 백 모양이 두텁기 때문에 네. 좀 더 활발하게 두고 싶죠. 뭐 예를 든다면 이런 데를 가서 먼저 깨고 다음에 이쪽 붙여서 모양 잡는 것을 노린다거나 네.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싶은 자리입니다. 자, 보통 상대 이렇게 넓은 중앙 모양을 견제할 때 도대체 어느 선 정도로 삭감을 해야 되는지 헷갈려 하시는 바둑 팬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바둑 둘 때마다 배석이 달라서 뭐 그때그때 수익기를 해봐야겠지만 그래도 한 가지 팁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정답이라는 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만 네. 뭐 삭감에 있어서는 이제 침투는 그냥 깊숙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 네. 모양을 봐서 들어가면 되고 삭감에 있어서는 백의 그 상대의 가장 멀리 있는 쪽 선을 쭉 연결시켜서 그 선에 걸치는 편이 보통 일반적인 삭감 방법이죠. 뭐 예를 든다면 지금 이 중앙의 형태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백돌과 이 백돌을 끝선이라고 본다면 쭉 연결시켜서 이 라인에 타고 들어가는 편이 보통의 발상입니다. 그 라인보다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약간 공격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이 선을 쭉 연결시켜 봤을 때 네. 이 정도까지 가면 백도 이제 붙이고 끊어서 끝까지 이제 공격을 올 수가 있죠. 네. 그런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도 우측에 흑의 모양이 있기 때문에 네. 우변의 모양을 키울 수 있어서 뭐 이것보다 덜 들어가는 것도 생각은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형세에 따라서도 이제 삭감 수단이 달라지는데 아, 형세가 불리하다면 한 발이라도 더 들어가야 되고 네. 형세가 유리하다면 한 발 덜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상황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기본 이론은 가장 이제 상대방 돌이 많이 나와 있는 끝선을 연결해서 그것보다 좀 안 걸쳐지게. 네, 깊이 안 그 선에 들어가고. 걸쳐서 이제 네. 들어가는 편이 현명하고요. 네. 이것은 일단 상대의 모양이 굉장히 단단하다는 그 전제 조건 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상대 안쪽 모양에 조금이라도 열분이 있으면 그 열분을 이용해서 침입을 하는 편이 좋죠. 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우측에 흑의 네. 모양을 삭감을 들어가는데 지금 이 선과 이 선이 연결됐다고 해서 백이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거는 약점이 있는데도 안 들어갔으니까 이상하죠. 그렇네요. 그럴 때는 이제 침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자, 지금은 백 모양이 너무나 두텁기 때문에 침입은 무리가 되겠고요. 삭감을 해야 되는 장면입니다. 자, 판퉁이 구단은 어느 선에서 삭감을 해갈지 궁금한데요. 자, 저희가 예상한 수는 이 백 모양의 한 칸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한 발 좀 물러서서 나를자로 둔다면은 판퉁이 구단이 지금 형세를 좋게 보고 있다는 뜻이 될 수도 있겠고요. 뭐 이런 식으로 둔다면 이렇게 지켜도 우측의 모양을 잡아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 수를 둘 수도 있는데 네. 이렇게 둔다고 해도 이제 백은 이쪽을 갈 가능성이 있죠. 아. 이곳이나 이곳을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자 씌우는 수 말고는 잘 생각이 떠오르진 않습니다. 네. 네, 역시 일감이군요. 네, 저랑 똑같은 발상을 생각하는 걸로 봐서 뭐 그렇게 감각이 좋지는 않네요. 그런데 정말 다른 수가 잘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주변에 백돌이 강합니다. 네. 그 주변에 백돌이 조금 약해야 그래도 안쪽에서 뭔가 타개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뭐 그러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제 저 수가 우측으로 날일자로 모양을 잡는 것과 네. 좌측으로 한 칸 띄어서 어느 정도 이제 흑돌과 연관성을 갖는 것이 맛보기로 보는 거죠. 자, 이동훈 팔단은 어떤 식으로 반발을 해갈까요? 자, 침입을 해서요. 네, 그곳에서부터 모양을 잡아갑니다. 흑도 이 삭감한 수가 신경이 쓰여서 지금 우변에서 흑마가 약간 신경이 쓰일 것 같은데요. 자유롭진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여기서 흑이 떠올릴 수 있는 발상은 아예 그냥 울타리를 크게 쳐버려서 3-3을 파고드는 것은 이렇게 된다면 두렵진 않죠. 뒤에서 살려주더라도 네. 모양이 워낙 넓어졌으니까요. 네. 그래서 아예 그냥 울타리를 쳐버리는 수가 하나 떠오르는 발상이 될 테고 네. 그냥 자체적으로 받는다면 이쪽 부근으로 받기보다는 원래는 이제 이쪽 부근으로 받는 수가 더 떠오르는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네. 백이 이 한 점을 살려 나와서 뭔가 흑 모양을 깨는 것보다는 귀 쪽이 깨지는 편이 흑은 더 아프죠. 부분적으로만 놓고 보면 당연히 이제 흑은 이쪽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이 한 점과도 연관을 지어야 해서 그래서 더 어렵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모르면 손 빼라. 중앙 쪽으로 아예 씌워놓고 백에게 선택권을 넘기는 그런 작전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동훈 팔단이 우변을 침입한 수는 이 수 자체도 가치가 있지만 지금 네. 중앙과 연관을 지어서 약간 성동격서의 느낌이 나는 그런 작전이죠. 예를 들어서 뭐 앞서 이제 저희가 살펴봤던 그 그림대로 흘러간다고 했을 때에도 백은 탈출하면서 벽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편에 좀 기대를 걸어보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된다고 해도 뭐 작전 자체는 좀 어렵긴 한데 아니면 지금은 아까랑 상황이 다르니까 백이 이런 데를 들여다보고 먼저 그냥 이쪽을 붙인다거나 할 수도 있겠네요. 네. 아무래도 우변 쪽에서 백이 벽을 만들게 되면은 이 중앙에 흑 한 점 공격이 아무래도 조금 쉬워지겠죠. 네, 그렇죠. 자, 어려운 순간 판팅이 구단은 어떤 수를 선택할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